얼마 전 반일 한국이란 환상 오에투성이의 한일 관계라는 책의 발췌를 통한 기사가 일본 매체에 소개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일본 젊은 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에 열광하는 이유, 중장년층은 이해하기 힘든 심리였으며, 이 글의 저자는 마이니치 신문 외신 부장으로 한국에 대해 오랜 취재를 해온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 글의 후반부를 보면 일본의 젊은 층이 글의 저자가 예전에 사용했던 말인 "이거 뉴욕처럼 최첨단의 느낌인데와 이거 프랑스에서 유행할 것 같은 느낌인데" 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이거 한국의 느낌인데라며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하는 저자의 입장에서 말한 기사의 요약본입니다. 스스로 K-팝에 빠진 경험이 있었던 마케팅 종사자 이즈카 미치카 씨는 나에게 현재의 일본 젊은이들은 일본의 아이돌이 아닌 K-팝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즈카 씨는 일본 엔터업계의 마케팅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의 지상파 TV 등도 아저씨, 아줌마 대상이라며 제대로 세계화 전략을 구사하여 젊은 층을 공략하는 K-팝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실구매를 할 수 있는 20대 이상이다. 아저씨, 아줌마들만을 공략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있으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유튜브 등을 통해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팬을 늘려나가는 방식의 비즈니스를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1억 3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 일본의 비즈니스는 자국에서만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만 5천만의 한국은 세계 진출이 필수이며, 한국 정부는 한류 컨텐츠를 통한 이미지 제고가 다른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며, 자신들을 상대하지 않는 일본 엔터 대신 자신들을 향한 한류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또 최근 수년간의 한류 붐의 배경에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SNS의 급속한 보급에 있다고 보았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스쿨 카스트라는 것이 있고, 카스트 상위에 있는 애들은 요즘 말로 인싸에 해당하는 멋있는 애들인데, 그들 사이에서 한류 굿즈는 귀엽고 멋있는 이미지의 대명사이다. 단 이 그룹 안에 있지 않는 애들도 일정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한류에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고, 이런 아이들만 접한 어른들의 경우 한류붐은 우리의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즈카 씨와 다른 어른 세대이지만 한국 문화와 꽤 친숙하며 나름 한반도의 정세 전문가이다. 일본 젊은이에게 한류 인기가 높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BTS의 인기는 세계적인 것이고 일본에서의 인기가 어쩌고를 말할 레벨이 아니다. BTS는 비틀즈 이래로 1년간 3회에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다. 또 일본 중장년 세대들이 한국을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하면 젊은이들이 "왜 내려다보는 건데요? 라고 반문하는 것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느낌이라는 표현이 멋지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말에도 약간 갸우뚱하긴 했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일본 대학생과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모인 심포지엄의 사회를 봤을 때 일본 학생들이 "한국은 동경이 대상이란 말과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말은 훌륭한 홍보문구라는 말에 놀랐으며, 마치 내가 어렸을 적 뉴욕의 최첨단, 프랑스에서 유행이라는 말과 비슷한 느낌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졌다." 글을 쓴 기자는 한류의 붐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2차 붐 때는 넘어오지 않았던 그룹도 3차 때는 넘어오며, 중학교 때 한국 같은 건 완전 싫어 라고 이야기하던 아이가 오랜만에 만났더니 BTS 팬이 되어 있었다며, 마이너 느낌의 장르였던 한류가 이제 주류가 된 느낌이라 했습니다. 기자는 정치적인 대립은 문화와 별개이며, 정치적 대립의 이유로 민간의 교류가 중단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지적합니다. 또 관광은 평화의 패스포트라는 말을 인용하며 실제 왕래하는 것으로 오해나 편견을 없애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는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즉, 기자는 한류의 흐름은 현재 주류이며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옳지 않고, 서로 간의 반목도 관광 등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책의 발췌를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책 전문을 살펴보지 못하여 또 다른 뉘앙스의 주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사의 내용만 보면 납득이 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결국 한일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반목보다는 평화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현 일본 정치 주류 세력의 반성과 사과가 진정성 있게 행해진다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타임앤 이슈였습니다.